옛날 금강 근처의 산에는 암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대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 외로워하고 있던 암곰은 사고로 물살에 떠밀려온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 남자에게 첫눈에 반한 암곰은 그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린 남자는 달아나려고 했죠. 하지만 사람이 곰을 이길 순 없잖아요. 곰이 사냥 나갈 땐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놔서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2년이 지나서 둘 사이엔 아이도 생겼어요. 그것도 둘씩이나. 그런데 말이에요. 외로우면 곰이랑 짝짓기를 해야지. 곰한테 사람은 먹이가 아닌가요? 아마 뒷얘기가 어떻게 되죠? 곰은 점점 남자를 믿게 돼요. 자식이 둘인데 설마 도망을 치겠어? 그래서 굴의 입구를 막지 않은 어느 날, 남자는 탈출을 감행합니다. 돌아오라는 곰의 울부짖음은 남자에게 공포일 뿐이었지요. 남자에 대한 배신감에 괴로워하던 곰은 그렇게 자식들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이 이야기는 공주 곰나루 전설인데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접하고 곰이 그렇게나 잘해주고 애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있어? 그동안 쌓인 정이 얼만데? 라며 폭발하고 열을 올렸던 과는 달리 지금은 애초에 이건 말이 안 돼. 곰이랑 사람이랑 어떻게 애가 생겨? 라는 다소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는 학창시절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학교 대표 개주 선수로 대회에 나갈 만큼요. 특히 장거리에 특화된 선수였죠. 그 때문인지 저는 그 당시에 입버릇처럼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어요. 인생은 마라톤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저때 저런 말을? 이라고 생각하다가도 살면 살수록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경주로 되는 게 아니죠. 가끔씩 살다가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나 혼자 이 경쟁에서 저만치 뒤에 헤매는 것처럼 느껴지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살지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요즘은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40대라고 해도 예전으로 친다면 20대인 셈이죠. 짧았던 선수 생활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민첩함은 사라져버렸는데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신에는 나이가 있고 끝이 있지만 영혼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뭐든 시작해도 된다고. 신체 특정 부위를 무리하게 쓰면 고장나버리듯 빨리 달리면 그만큼 빨리 끝나기 마련이에요. 무궁무진한 긴 삶을 위해서라면 천천히, 이렇게 느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가게 된 건 순전히 토끼 때문입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며 어머머머 큰일 났네. 이거 어쩜 좋아 늦었군. 이렇게 호들갑 떨며 뛰어가는 토끼에 홀려 따라갔기 때문이죠. 사실 이 소설에서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간과했지만 이 사실 따져보면 가장 기괴한 부분이 이 장면 아닌가요? 인간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시간에 쫓겨 달리지는 않으니까요. 동물이 달리는 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는 사냥꾼이나 천적에 쫓기는 것, 이런 이유들 때문이잖아요. 시계를 보지 않는 토끼들은 우리들을 보며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죠. 참 이상한 나라에 사는 이상한 종족들이라고요. 문득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곧 다가오는 또 다른 새해를 바라보면서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친구는 이번 겨울에 군대에 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 친구는 이번에 2학년을 마치고 가는 거라 약간 늦은 감이 없지는 않죠.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 하네요. 그 중에서도 덴마크를 반드시 갈 거라는 말이 기억나는데 그동안 알바도 하고 가회도 하고 학교에서도 일해서 모은 돈으로 간다고 하니 정말 그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친구의 성공적인 유럽 여행 그리고 긴 군대 생활을 응원하며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꿈에서 본 것과 현실에서 겪은 것의 혼동.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꿈이었는지 알 수 없는 경험. 10년도 더 된 옛날 저는요. 집 앞 무료로 영화를 보여주는 도서관을 자주 가곤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 한 편을 골라 상영해줬는데 그 중에서 한 영화가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영화에서는 어떤 연인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 연인들은 베란다 창문에 날개를 그리곤 했었죠. 그런데 여자는 그만 지하철에 불이 나 죽어버려요. 알고 보니 남자는 그렇게 죽어버린 여자를 그리워하며 아직도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저는 그 영화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마치 그런 기억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갑자기 생각나서 도서관 홈페이지 상영 목록을 다 뒤져보고 직접 도서관에 가서 알아보기도 했죠. 하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언제 그 영화를 봤는지 그 영화의 제목은 뭔지 알지도 못한 채 상영된 적도 없다는 겁니다. 10여 년 전 그 몽환적이었던 영화는 정말 현실이었을까? 그런 의문이 밀려오면서 현실이었다는 근거는 내 기억뿐인데 그 기억이란 게 정말일까? 아니, 정말이란 건 뭘까? 하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부끄러우니까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데자뷰. 여기 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 말 언젠가 똑같이 한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모든 게 처음일 때,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억과 지금 이 순간 우주에 대해서까지 온갖 생각이 휘몰아치면서 무시무시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릴 적 우연히 보게 된 어느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아직도 그때의 충격으로 생생히 기억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프로그램이었는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인공이 정리하는 걸 무척이나 싫어해서 혼나긴 싫었나 봐요. 물건을 하나씩 어떻게 해서 우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더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부터 해서 가족까지 몽땅 그렇게 없애버리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가끔 살면서도 정말 4차원의 세계가 어딘가에 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중간중간 구멍이 있어서 그 어딘가로 내 기억이 빨려 들어가거나 혹은 내가 늘 흘리고 다니는 물건들이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지도 조각난 기억이 있지도 데자뷰를 느끼기도 힘들 것 같거든요. 갈수록 그게 심해지는 걸 보면 우리의 기억장치 무엇과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전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요. 오늘도 열심히 빠진 물건이 없나 체크해볼래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권보경이었습니다.